자, 29기 화학개론 거두절미 설명 들어갈게요. 자, 1번 문제. 자, 화학 반응, 다음은 반응 용기에서 X와 Y2, X2, Y2를 집어넣었을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데, 그냥 보세요. 이게 X고요, 이게 Y잖아요. 그러면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쪽에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럼 두 개 X2만 반응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Y2가 몇 개 있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4개 Y2가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새로 생겨난 물질이 얘잖아요. 그죠? 4개 생겼죠? 4개. 4개. 자, 그럼 약분을 할게요. X2 더하기 Y2, 2개 Y2는 2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XY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할게요. 생성물의 화학식은 그래서 XY2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X2와 Y2는 1대2죠. 1대2, 2대1이 아니라 반응 용기에 Y2를 첨가하면 여기 누가 남아돕니까? 누가 남아돌아요? X2가 남아돌죠? 그러니까 더 반응이 일어나려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Y2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Y2를 더 첨가하면 생성물의 양이 많아진다. 당연하죠? 자, 오비탈이네요. 자, 첫 번째가 1s 오비탈이고 그 다음에 2p, 2g 수소라고 나왔죠? 수소. 에너지 준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3s. 이게 에너지 준위가 제일 높겠네요. 자, 이 PG에서 어디로 간대요? 3s로 올라간대요.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는 주양자수만 중요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올라가나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나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는 똑같은 에너지죠. 그죠? 그럼 3에서 2로 떨어진 건 뭡니까? 가시광이죠. 3에서 2로 떨어질 때 가시광을 방출한다는 거는 2에서 3으로 올라갈 때도 어떻게 돼요? 가시광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외선을 흡수한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전자가 1s에서 2px로 전이된대요. 그것은 1s에서 2pg. 2px나 2py나 2pg나 다 에너지 준위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일로 가나, 여기서 일로 가나, 일로 가나 똑같은 에너지를 흡수하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1s와 2pg 이 에너지 차이와 2pg 3s 요 에너지의 차이의 비는 그랬어요. 그죠? 우리 에너지 차이, 에너지가 이렇게 되잖아요. 에너지는 이거 화학이죠. 마이너스 1312kJ/몰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상수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여기서 일로 가면은 얼마의 에너지를 흡수하냐? 이거 상수 빼버릴게요. 빼버리게 되면은 1의 제곱 빼기 분의 1, 2의 제곱분의 1 요거 때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 차이가.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4분의 3이 되고요. 얘는 얼마예요? 4, 9, 36, 36분의 5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 곱해요? 9 곱하고 여기도 9 곱하면 되죠. 지우면은 27대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7대 5다. 맞죠? 쉽죠? 3번 3번 이온결합 에너지죠. 이온결합 에너지인데 이게 왜 그래요? 자, 지금 그리는 그림이 뭐냐면은 NaCl이에요. NaCl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를 에너지를 0으로 잡으면은 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돼? 에너지가 작아지다가 너무 가까워지면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죠? 이온이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할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전자와 전자끼리 반발력이 생기고 핵과 핵 사이에도 반발력이 생기니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되죠. 이 값과 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와 인력에 의한 에너지를 더했더니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 여기서 에너지가 가장 낮으니까 여기서 바로 뭐가 돼요? 요 R이 이온 결합 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KCl과 MgO 얘를 보자는 얘기죠. K 플러스 Cl 마이너스 Mg 2 플러스 O 2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에서 그 인력은 누가 더 큰 거라 그랬어요? 무조건 녹는 점이 높은 거는 누굴 먼저 우선시하라고요? 전하량을 보라 그랬죠? 전하량의 곱앱이라고. 우리가 쿨롱의 법칙상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하량의 곱ẹp이라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는데 거리가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는 건 없어요. 조금씩 늘어나죠. 근데 전하량은 2배, 3배 딱 정수비로 늘어나죠. 그래서 전하량의 곱이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반지름을 볼게요. 여기 NaCl도 갖다 놓을게요. NaCl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자, 얘하고 비교를 해봐요. 사이즈가 얘가 작죠. 핵전하량은 똑같은 이온 수는 전자 수는 10개, 얘도 10개인데 얘가 전하량이 더 크잖아요. 얘가 이온 반지름이 더 작겠죠? 얘도 이온 반지름이 더 작겠죠? 그죠? 그러니까 핵간 거리가 짧겠죠? 근데 인력은 크죠? 인력은 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쯤에서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 MgO가. 그죠? 핵간 거리는 짧아지죠? 이온 결합 거리는 짧아지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는 더 커지죠? 이게 이온화 에너지죠?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라 이온 결합 에너지죠? 그죠? 자, 근데 KCl을 보게 되면 이게 얘보다 크잖아요. 이게 크고. 얘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 거리가 어떻게 돼요? 더 멀어지겠죠? 멀어지고 어떻게 돼요? 거리가 크니까 서로 인력도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쪽 어디인가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 어디인가. 그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A 지점에 KCl이 들어오고요. 이 자리에 C 자리에 뭐가 들어요? MgO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4번이요? 다음은 이산화환과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다 그랬는데 보기를 봤더니 전부 산화환원 반응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써볼까요? 산화수 써볼게요. 산소 2-면 얘는 4 플러스가 될 거고요. 얘도 2-4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황 2-, 수소 1 플러스. 요건 제로고요. 여기 산소 2-, 황 6 플러스. 이쪽에 있어요. 황 제로, 여기 산소 2-, 수소 1 플러스. 뭐 이렇게 되겠죠. 풀어볼게요. 가에서 H2S는 산화된다. H2S 여기는 여기도 황이 있고 황이 있는데 황은 오른쪽에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간 거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간 거죠. 총 3개잖아요. 여기는 황 2개, 여기 황 하나. 근데 얘는 2-가 0이 됐으니까 전자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산화됐죠. 산화됐으니까 환원제로 쓰였죠. 자, 산화된다 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SO2는 가에서 환원제이고 SO2가 여기서 뭐가 됐습니까? 환원됐죠. 환원됐으니까 산화제로 쓰인 거죠. 여기는 4 플러스였는데 이쪽으로 왔더니 6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화됐죠. 그러니까 환원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화제, 여기는 환원제로 쓰인 거죠. 이렇게 쓰인 거죠. 바뀌었죠? 가와 나에서 황의 산화수가 가장 큰 것과 작은 것의 그 산화수 차이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산화수가 제일 큰 게 얼마예요? 6 플러스죠. 제일 작은 게 얼마예요? 2-죠. 얼마 차이 나요? 8 차이 나죠. 그죠? 자, 그래서 틀렸죠. (5번이요) 자, 5번 DNA 구조의 일부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인산당염기 이렇게 인산당염기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인산당염기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3번 탄소와 인산이 결합을 한 거죠. 자, 해볼게요.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질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거 염기잖아요. 염기와 염기 사이에선 피리미딘계하고 퓨린계가 어떻게 돼요? 수소결합하죠. 수소결합을 하면 우리가 얘를 왜 염기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비공유전자쌍을 제공할 수 있는 무슨 염기예요? 루이스 개념의 염기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수소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질소는 비공유전자쌍을 갖고 있다. 당연히 갖고 있죠. 그죠? 루이스 염기로 써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나가 이거죠. 자, 인의 전자배치는 이거 확장된 옥텐 얘기 나오는 거 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DNA 이중나선에서 다는 짝을 이루는 상보적인 염기와 수소결합을 한다 그랬어요. 다가 누군데요? 염기잖아요. 염기면은 얘는 무슨 계열이에요? 퓨린계잖아요. 그죠? 고리가 2개로 되어 있는 건 퓨린계고요. 이게 피리미딘계죠. 퓨린계 아데닌 구아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리미딘에 사이토신하고 티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결합을 합니까? 수소 결합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뭐 더 설명드릴 게 없네요. 6번이요. 자, 화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CS2 기억에 CS2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CO2 얘 몇 쪽이에요? 16쪽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 누구하고 똑같아요? CO2하고 구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직선 구조죠. 이게 답이네요. 그 다음에 HCl하고 HF 맞죠? 얘는 무슨 결합을 해요? 수소 결합을 하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얘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얘가 끓는 점이 더 높죠. 그래서 거꾸로 썼고요. 그 다음에 NaCl. 이건 아까 전에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아요. NaCl하고 NaF. 자, 그래서 녹는 점은 누가 높다? 자,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다며요. 근데 그건 전하량으로 먼저 보는 거고, 전하량이 같으면 거리로 보는 거라며요. 근데 어때요? 얘는 사이즈가 크고 얘는 사이즈가 작죠. 그럼 거리가 얘가 짧죠. 그럼 얘가 녹는 점이 더 높겠죠. 그 다음에 NO2와 SO2 수용액은 디귿이 아니었군요. NO2와 SO2. 얘가 물과 반응하면 아황산 되는 거고, 뭐 질산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비금속산화물이잖아요. 그죠? 금속산화물은 금속산화물. 그 다음에 비금속산화물. 금속산화물은 뭐라고요? 금속산화물은 염기잖아요. 그죠? 비금속산화물은 뭐고요? 산이고요. 그죠? 그래서 SO2 이런 게 뭐랑 반응해요? 물과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H2SO3에서 아황산 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속산화물은 염기, 비금속산화물은 산. 둘 다 어떻게 돼요? 비금속산화물. 산이죠. 그 다음에 SiO2. SiO2, CO2. 같은 종류의 고체다. 결정성 고체를 보게 되면 얘는 뭐예요? 분자 결정이죠. 분자가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분자가 존재하지 않죠. 다이아몬드처럼 계속 연결되어 있는 무슨 결정이었어요? 원자 결정이죠. 고체 종류가 다르죠. 그죠? 됐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자, 일기압일 때 우리가 헨리의 법칙을 보게 되면, 헨리의 법칙은 녹아 들어가는 용매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기체의 양은 어디에 비례해요? 압력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게 헨리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기체들이 X라는 기체가 있는데 일기압으로 눌렀어요. 그죠? 그럼 일부가 녹아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2기압을 해서 2기압을 하니까 몇 배가 녹아 들어가요? 아까 여기 녹아 들어간 게 N몰이 녹아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녹아 들어가요? 2N몰. 딱 2배가 녹아 들어가겠죠. 그죠? 압력이 2배로 증가했으니까 이게 헨리의 법칙이잖아요. 자, 할게요. 자, T도의 1기압에서 물과 X가 평형 상태, 용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고요. 나는 가에다가 압력을 2배로 높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자, T도에서 물의 증기압력은, 자, T도에서, 근데 여기서 증기압이 중요합니다. 증기압은 A. 이 정도 된대요. 그 다음에 1기압은 760이다. 자, 옳은 설명을 찾아라 그랬어요. 가와 나에서 물에 녹아있는 X의 질량비는 1대2다 그랬는데, 자, 이제 요걸 고려합시다. 압력만, 수수 압력만, 다른 거 고려하지 않을 때 압력이 2배가 됐어요. 압력이 2배가 되면 정확히 몇 배가 녹아 들어가요? 2배가 녹아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자, T도에서, 이 온도에서 수증기압이 얼마래요? 1mHg래요. 그죠? 1mHg. 그럼 여기에도 어떻게 돼요? 1이 아니죠. A 만큼이 있는 거고, 여기도 A 이렇게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녹아있는 질량비는 1대2다 그랬잖아요. 1대2. 2배가 녹았냐 그랬는데 진짜 2배가 녹았나 볼게요. 여기는 지금 현재 1기압이에요. 1기압이니까 요 X기체의 압력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760-A mHg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여기에 누구가 있는 거예요? 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수증기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수한 X만의 압력은 1기압에서 얼마를 뺀 거예요? A-mHg를 뺀 거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2기압이니까 얼마야? 2 곱하기 760mHg, 여기에서 얼마를 빼요? A-mHg를 뺀 거죠. 이렇게 뺀 거죠. 자, 지금 그냥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압력이 1대2예요? 1대2보다 커요? 1대2보다 작아요? 이게 1대2. 얘가 2배가 더 돼요? 2배가 안 돼요?
2배 더 아니 이거 2배가 되려면 곱하기 2 하게 되면 여기도 2가 붙어야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2A를 뺀 게 아니라 A를 뺐으니까 1대 2보다 큰 거죠. 압력 차이가. 맞아? 헨리의 법칙이라는 건 뭐라고요? 압력에 비례한다며. 어떤 기체가 용해되는 양은 어떻게 돼? 압력에 비례하는데 압력이 2배가 안 됐다고요. 2배가 넘어버렸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녹아 들어간 용질량은 1대 2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죠? 요걸 고려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량비는 1대 2가 아니라 1대 2보다 좀 더 커요. 자,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는 가가 나의 2배보다 작다 그랬어요. 기체의 부피. 요 기체의 부피요. 기체의 부피를 볼게요. 기체의 부피는 가가 나의 2배보다 작다 그랬어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자, 1기압이에요. 1기압에서 부피가 이게 V였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2기압이면 얼마가 돼야 돼요? 색깔 다른 거 봅시다. 기체의 부피가 V였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 2기압이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V가 될 거 아니에요? 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가 돼야 돼요? 그냥 생각하면 2대 1이죠. 2대 1인데 누가 더 많이 녹아 들어갔다고요? 기체가? 기체가 아예 안 녹았다고 해봐요. 기체가 아예 안 녹으면 딱 부피가 반이 돼요. 그죠? 근데 누가 더 많이 녹았어요? 이쪽이 더 많이 녹아 들어갔잖아요. 아예 안 녹았으면 괜찮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쪽이 더 많이 녹았으니까 부피는 요건 2배보다 더 큰 거죠. 이렇게 해서 큰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디귿, 헬륨을 첨가를 해요. 나에다가 헬륨을 첨가를 했대요. 여기다가 헬륨을 첨가를 해요. 자, 헬륨을 첨가하게 되면은 수증기 몰수는 증가한다 그랬어요. 수증기 몰수는 증가한다. 자, 헬륨을 첨가를 하게 되면은 부분 압력이 얘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도 이 기체 압력은 얼마가 돼요? 다시요. 여기다 헬륨을 집어넣잖아요. 이 그림을 다시 이쪽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이 정도 여기 피스톤이 여기 있고요. 피스톤이 여기 있고 여기가 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2기압이에요. 2기압이 이 기체도 그럼 얘도 얼마가 돼요? 2기압이 되겠죠? 2기압이 돼요. 근데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헬륨을 집어넣어요. 헬륨을 집어넣게 되면은 헬륨이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이 2기압은 변해요, 안 변해요? 피스톤이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부피가 커지겠죠? 그죠? 그래도 전체 압력은 얼마가 돼요? 2기압 그대로죠? 외부 압력과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도 2기압이에요. 2기압인데 수증기압은 얼마로 일정해야 돼요? 이걸로 일정해야 되죠. 아까 수증기가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AmHg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여기에 AmHg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요만한 부피에서 요만큼의 수증기가 AmHg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부피가 커졌단 말이에요. 부피가 커지면 얘 부분 압력이 어떻게 돼요? 분자수는 변함이 없는데 부피가 커지면 얘의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T도에서 수증기 압력은 얼마예요? A-HG로 일정해야 되니까 여기서 수증기가 더 나오겠죠. A-HG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수증기의 몰수가 증가하죠. 그죠? 여기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생각 잘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헬륨을 첨가하면 수증기의 몰수가 증가한다고요. 왜? A-HG를 만들기 위해서. 왜?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되시나요? 됐죠? 이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8번. 8번. 이건 완전히 기초 문제죠. 이거 메테인이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인지 알아요? 109.5도인지 알고 있죠. 여기 비공유전자 쌍한쌍 있잖아요. 이거 107도인 거 알고 있죠. 이거 비공유 2개가 있죠. 104.5도인 거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죠? 그냥 풀게요. 그래서 결합각의 크기는 알파, 베타, 감마다. 당연한 거고요. 중심 원자 모두 옥텐 만족하죠. 8개 만족하죠. 그 다음에 NH3가 여기 누가 들어와요? 수소가 들어와요. H+가 달라면 여기서 배위결합을 해서 배위결합을 하게 되면 배위결합도 뭐 일종이라 그랬어요? 공유결합의 일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정사면체 구조에 뭐로 됩니까? 이게 다 공유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서 이 전체가 몇 플러스가 돼요? 1 플러스가 되겠죠. 뭐하고 똑같아져요? 얘하고 똑같아지죠. 그럼 각도가 얼마야? 107도에서 109.5도로 바뀌게 되죠. 그죠? 이거 참 기초 설명할 때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NH4 플러스로 되면은 HNH 결합각이 커진다. 얼마에서? 107도에서 109.5로 커진다. 당연하죠. 자, 그 다음 문제요. 용해도 문제. 자, 용해도는 일단 뭐예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녹아 들어가는 최대 용질의 양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용해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지금 봤더니 온도가 T1일 때 물 100g에 얼마가 녹았어요? 70이 녹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물 50에 70이라는 거는 물 100이었으면 얼마가 녹아요? 140이 녹는 거죠. 얘도 물 100으로 고쳤으면 얼마가? 140이 녹은 거죠. 항상 용해도는 100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자, 이 설명에 대한 옳은 설명은 그랬어요. 자, 온도가 여기가 T1이, 여기가 T2고요. 여기가 T1이에요. 자, 몰랄 농도는 1이 2보다 작다 그랬어요. 몰랄 농도 볼게요. 자, 몰랄 농도. 하나는 A가 녹아 들어갔고 하나는 B가 녹아 들어갔죠? 맞죠? 그럼 얘는 100에 얼마가 녹아간 거예요? 70이 녹았고 얘는 100에 140이 녹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 분자량이 똑같다고 해봐요. 분자량이 확식량이 똑같다고 해봐요. 그럼 얘는 2몰랄 농도, 얘보다 얘가 몰랄 농도가 2배 더 큰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 화학식량이 뭐라고 나왔어요? 문제에서 화학식량이 누가 더 크대요? A가 더 크대요. 맞죠? 얘하고 어떻게 돼요? 화학식량이 똑같아요. 그럼 얘가 2몰랄 농도라고 치면 얘는 1몰랄 농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분자량이 얘가 어떻대요? 더 크대요. 더 크면 몰랄 농도가 더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몰랄 농도는 누가 더 작다? 1이 2보다 작은 거 분명하죠. 얘가 분자량 화학식량이 더 크니까. 그죠? 만약에 얘도 1몰랄 농도 그냥 얘도 100에 50, 얘도 100에 70이 녹았다고 할게요. 똑같이 100에, 얘는 100에 140이 녹은 거잖아요. 근데 100에 70이 녹았다 할지라도 얘 화학식량이 크니까 몰랄 농도는 얘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2에다가 B를 더 집어넣었대요. 2에다가 여기다 B를 더 추가시킨 거예요. 추가시켰을 때 BS가 BAQ라는 건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 과정에 자유에너지 변화량은 0이다 그랬어요. 0. 자, 지금 볼게요. 2에다가 BS를 더 넣었을 때 2에다가 2가 50에 70을 넣은 거죠. 여기에서 B를 70을 넣은 거죠. T2, B가 T2 맞잖아요. 2가 T2 맞죠? 50에다 70이면 여기 140. 지금 포화 상태 아니에요? 다시요. 50에다 B70을 넣었다는 거는 100에다 140을 녹인 거잖아요. 자, 지금 현재가 어떻게 돼요? 100에다가 얼마를 넣은 거예요? 140을 넣은 거잖아요. 지금 포화 용액 아니에요? 포화죠. 여기다가 우리가 B를 더 첨가해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많이 녹아요? 더 녹아 들어가요? 더 안 녹아 들어가요? 더 안 녹아 들어가요? 더 안 녹아 들어가면 그 용액 자체는 뭐가 돼요? 자, 여기다가 지금 얘가 포화 상태인 거예요. 포화 상태인데 여기다가 B를 집어넣어요. B를 더 첨가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녹아 들어가고 나오고 녹아 들어가고 석출되고 이걸 반복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건 더 이상 녹아 들어가고 석출되고 녹아 들어가고 석출되는 거는 되지만은 더 많은 양이 녹아 들어가진 않죠. 그죠? 그럼 얘는 그냥 포화 상태가 유지되죠. 맞아요? 그럼 용의 평형이 유지되죠. 용의 평형이 유지가 된다는 거는 녹아 들어가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죠. 평형이란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델타 G가 자유에너지 변화가 0이죠. 평형 상태에서 자유에너지 변화는 0이죠. 그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2와 3의 온도를 얘와 얘의 온도를 갖다가 T1으로 낮춘대요. T1. 그냥 50에다가 70 녹이고 50에다가 70 녹인 50에 70, 50에 70인데 100에 둘 다 140을 녹였다고 칠게요. 그죠? 녹였어요. 그래서 온도를 몇 도로 낮춰요? 여기 둘 다 지금 포화 용액 맞죠? 그래서 온도를 낮춰요. 온도를 이렇게 낮추면 여기 와요. 여기 오면 얘는 얼마예요? 100이고 얘는 얼마예요? 50이죠. 맞아요?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100에다가 A예요. A. 100에다가 얼마를 녹였어요? 140을 녹인 거예요. 140. B는 100에다가 140을 녹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T2의 온도죠. 이걸 T1으로 낮추자고요. 그럼 T1에서는 어떻게 돼요?
용해도가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100이니까 얼마가 석출이 돼요? 40g이 석출되겠죠. 맞아요? 얘는 얼마예요? 50이니까 얼마가 석출이 돼요? 90g이 석출되겠죠. 맞나요? 실제로는 양이 그거보다 절반밖에 안 되니까 얘는 실제로는 얼마가 20g이 석출되고 얘는 45g이 석출이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석출되는 질량 B를 물어봤잖아요. A 대 B가 몇 대 몇이냐고. 낮출 때 2와 3의 비율이 얼마냐고요. 2가 B네요. 2에 해당하는 게 B고 3에 해당하는 게 A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대 몇이요? 몇 대 몇? B를 먼저 읽어야죠. B를. 90대 40, 9대 4로 석출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10번이요. 뭐 이건 그냥 기초 문제인데요. 자, 초기 압력이 2기압 2mm. 이걸 몇 기압을 했대요? 10기압. 5배가 증가했잖아요. 온도와 몰수는 일정하대요. 그럼 뭐예요? 보일의 법칙이네요. 보일의 법칙. 그죠? PV는 K로 1점. 이거잖아요. 5배를 했으니까 얘는 5배 줄어들겠죠. 5분의 2mm가 되겠죠. 그죠? 0.4mm가 되겠죠? (11번이요) 12몰 농도 12몰 농도 염산이 있대요. 100ml가 있대요. 여기다 물을 첨가해서 몇 리터로 바꿨대요? 1리터가 됐대요. 1리터. 몇 배가 된 거예요? 부피가 10배가 됐죠? 그럼 농도는 얼마 떨어지죠? 10분의 1로 떨어지겠죠. 1리터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잖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100ml 안에 이게 12몰이라는 걸 1리터 속에 12몰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100ml면 이 안에 몇 몰이 있어요? 1.2몰이 있겠죠? 그죠? 근데 물 부어가지고 총 몇 리터가 됐어요? 1리터가 돼도 그 안에는 1.2몰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리터 안에 1.2몰 있으니까 1.2몰 농도가 되겠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12번. 자, 반응식이 A가 B로 되는 반응식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H는 0보다 작아요. 발열 반응이겠고요. 뭐 평형상수가 있고요. 자, 가는 실린더에서 위의 반응이 지금 평형에 도달해 있는 상태예요. 여기다가 어떤 변화를 줬냐면은 부피를 감소시켰어요. 지금 누가 되는 반응이냐면 A가 B로 되고 있는 반응이에요. 개수는 일단 뺐어요. 델타 H가 0보다 작대요. 자, 부피를 감소시켰대요. 자, 지금 이 안에는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으니까 이 안에는 누구가 있는 거예요? A라는 기체도 있고 B라는 기체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가 섞여 있는 상태죠. 이렇게. 그죠? 근데 평형에 도달했어요. 근데 0.4기압이에요. 자, 0.4기압인데 압력을 2배로 증가시켰어요. 압력을 2배로 증가시켰더니 0.5기압이 됐어요. 압력을 2배로 증가시키면은, 잘 보세요. 압력을 2배로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났어요. 압력을 2배로 증가시키게 되면은 부피가 절반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다. 지금 그게 아니네요. 부피가 2리터에서 1리터가 됐어요. 부피가 절반으로 됐죠? 그럼 압력은 몇 배가 돼야 돼요? 2배가 되는 거잖아요. 2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2배면 0.8기압이잖아요. 0.8기압인데 뭐밖에 안 됐어요? 0.5기압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분자수가 작아지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반응이 일어났나 보자는 얘기예요. 정반응이 일어났나 역반응이 일어났나 그걸 보자는 얘기죠. 0.8기압. 잠깐만요. 문제 다시 볼게요. 열악 반응식인데 평형 상태, 가는 실린더에서 위반응이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를 변화시키고 온도를 변화시켰네요. 자, 이쪽도 잠깐만 볼게요. 온도를 변화시켰어요. 온도를 변화시켰더니, 지금 여기 볼게요. 이거 잘못 읽었네, 제가.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전체 압력이 아니라 A의 부분 압력이네요. 그죠? A의 부분 압력. 그럼 풀 수 있죠. 자, 그래서 부피가 절반이 되면 A의 부분 압력이 얼마가 돼야 돼요? 0.8기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죠? 그럼 0.5기압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정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맞나요?
정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요 A하고 B하고 보면은 A하고 B를 보게 되면 누가 개수가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압력이 커지면 분자수를 줄이라는 쪽으로 르샤틀리의 원리로 평형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봐서 A의 몰수가 A의 개수가 B의 개수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또 봤더니 온도를 변화시켰어요. 온도를 변화시켰더니 A 압력이 원래는 0.5기압이었는데 0.3기압을 해서 또 무슨 반응이 일어났어요? 정반응이 일어났죠. 그죠? 근데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잖아요. 발열 반응이니까 정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를 높이면 안 되죠. 온도를 낮춰야죠. 그래서 온도를 낮춘 거죠. 이렇게. 그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래서 개수 A가 B보다 크다.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 이게 두 번째 온도입니까? 온도 변화. 이게 T2죠? 그죠? 온도를 낮춘 거죠. 그래서 T1하고 T2하고 비교하면 온도를 낮춘 거죠. 그죠? 그래서 T1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평형상수. 평형상수는 나하고 다하고 비교하면 평형상수. 이게 무슨 반응이 일어났어요? 정반응이 일어났죠. 평형상수를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다? 온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온도밖에 없으니까 정반응이 일어나야지. 정반응이 일어나면 평형상수가 증가하겠죠. 평형상수는 이거 어떻게 쓰는 겁니까? A의 A승, B의 B승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반응이 일어난 게 분명해요. 정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줄어들고 이게 많아지죠. 그럼 평형상수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다 맞네요. 그죠? 13번이요. 자, 13번. 아스피린 반응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요거 식 하나 보세요. 요게 뭐예요? 이게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이제 살리실산이에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아세트산을 집어넣어요. 요걸 집어넣어요. 요걸 집어넣게 되면은 요렇게 해서 물이 빠지죠. 이렇게 해서 물이 빠져서 요건 새로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아스피린이 되는 거죠. 그죠? 아스피린이 되는데 여기서 뭐가 빠져요? 물이 빠지니까 항상 뭐가 생겨요? 물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물 때문에 농도가 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쓰냐면 무수 아세트산을 쓰자는 얘기예요. 이 아세트산을 쓰지 말고 살리실산에다가 아세트산인데 아세트산을 쓰지 말고 무수 아세트산을 쓰자는 얘기예요. 한번 써볼게요. 여기 CH3, COOH, OH 여기 CO, CH3. 자, 요것도 아세트산이고 요것도 아세트산인데 여기다 황산을 집어넣게 되면 물이 빠져요. 물이 빠져서 요 부분이 사라지죠. 물이 이런 식으로 H2O가. 이게 빠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가운데 뭐가 생겨요? 이렇게 에테르 결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뭐라고요? 무수 아세트산이에요. 무수 아세트산.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얘가 누구랑 반응해요? 살리실산하고 다시 반응을 하는 거예요. COOH. 여기 O에다가 이만큼을 우리 뭐로 보면 돼요? 이만큼을 수소로 보자고요. 이만큼을. 아세트산의 수소로 한번 해석을 해봐요. 그러면 이만큼이 빠질 거 아니에요. 요걸 수소로 보게 되면은 OH가 아까 여기 OH가 빠진 것처럼 이만큼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 달라붙겠죠. 얘가 그대로 달라붙겠죠. 그러면 CO, CH3 이렇게 달라붙겠죠. 그럼 이만큼이 남는 거잖아요. 이만큼이. 그럼 이만큼이 뭐예요? 그냥 아세트산이죠. 물이 안 생기죠. 이해되세요? 그죠? 그러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보시게 되면 이 반응에 오른쪽에 있는 걸 보세요. 아스피린 해놓고 살리실산에다가 아세트산 무수물이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무수 아세트산 무수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물이 하나 빠진 요 자리가 그대로 생성되는 거죠. 요게.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H가 여기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여기 H가 달라붙죠? 그래서 이만큼이 뭐가 돼요? 아세트산이 되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됐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수산화나트륨에다가 염소를 집어넣어요. 수산화나트륨에다가 염소를 집어넣죠. 그래서 여기 뭐요? 하이프와 염수산 나트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Cl하고 물 이렇게 나온 거예요. NA가 두 개네요. NA가 두 개고 CL이 두 개네요. 그럼 여기 개수 빠졌네요. 2가 들어가야겠네요. 그 다음에 CL이 두 개 됐죠. 수소가 두 개, 산소가 두 개 됐죠. 그럼 일단 NaOH 앞에다가 수나트륨 앞에다가 2를 쓰면 되겠네요. 자, 이에 따라 20g의 NaOH를 20g의 NaOH면 얼마입니까? NaOH가 화학식량이 얼마야? 40이잖아요. 그러면 0.5몰이죠. 0.5몰. 그죠? 20g의 NaOH는 0.5몰이죠. 자, 이거를 전부 반응시키려고 한대요. 그때 필요한 염소의 질량은 얼마냐 그랬어요. 얘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해? 2대1로 반응하잖아요. 2대1.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필요해요? 0.25몰이 필요하죠. 4분의 1몰이 필요하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염소의 질량은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4로 나누면 염소가 얼마예요? 35.5잖아요. 그러면 염소 분자량은 71이죠. 71로 뭘로 나누면 4로 나누면 되겠죠. 4, 1은 4, 4, 31, 4, 6, 4, 예? 아, 계산해 준 거예요? 4, 7에 28, 30, 4, 7에 28, 5, 17.75네요. 그죠? 네. 나 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래요. 그럼 17.8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파장이 이거는 화학 문제가 아니라 물리 문제인데 파장이 500나노미터 500나노미터 이 빛의 진동수가 얼마니에요? 우리가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돼요? 주기분의 파장, 이거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건 빛이라며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예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자, 파장이 얼마요? 이것도 나노 그냥 쓰면 안 되죠. 미터로 고쳐야죠. 10의 마이너스 9승이잖아요. 나노가. 그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이렇게 하면 되죠. 곱하기 진동수 이러면 되죠. 자, 그럼 이거 넘어갈게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이게 뭐예요? 진동수. 진동수 구하는 거죠? 그냥 이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거 30으로 하고 이거 7로 할게요. 자, 그러면 얼마예요? 6 곱하기 10의 14승 이렇게 되나요? 있네요. 네, 5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이요. 자, 브로마칼륨 238g을 물 1리터에 용액시켜서 만든 용액의 몰랄 농도는 얼마냐. 근데 몰랄 농도의 정의는 뭐예요? 1kg, 1000g의 용매에 녹아 들어간 용질의 몰수 아니에요? 맞죠? 용매인데 물 1000g인데 1000ml인데 1000ml를 질량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밀도가 필요하죠. 근데 밀도가 얼마예요? 1g per cc래요. 이건 뭐예요? 1g per ml하고 같은 말이죠. 맞죠? 그래서 1000ml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ml는 그냥 1000g이 되는 거죠. 이게 1000ml예요. 자, 1000g에다 용질의 몰수. 자, 238인데 분자량 얼마 나왔어요? 119잖아요. 딱 두 배네요. 2몰로 가 있는 거네. 2몰. 그죠? 그럼 얼마예요? 그냥 2몰랄 농도죠. 그죠? 점수 주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7번이요. 구리. 전자배치 해볼게요. 1s2, 2s2, 2p6, 3s2, 3p6, 4s2. 자, 여기까지 끊으면 여기가 바로 뭐하고 똑같아요? 아르곤 전자배치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4s2, 그 다음에 3d죠. 3d9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4s2, 3d9. 근데 얘하고 24번 크로뮴하고 요거만 전이가 일어났었죠. 그죠?
여기에 d 오비탈의 전자를 꽉 채운 게 더 안정해요. 그래서 4s1, 3d10 이렇게 된 게 더 안정한 구조 아니었어요? 그죠? 그 전자 배치를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래서 답이 5번이 되죠. 18번이요? 18번 25도에서 7몰인 물에 비전해지르며 비휘발성 용질인 3몰을 용해시켰을 때 용액의 증기압력은 얼마냐? 자, 25도에서 원래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이 24mm Hg래요. 그죠? 자, 그럼 용질을 갖다가 비휘발성 용질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해요? 증기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쓴 거예요. 물이 있는데 물이 몇 몰이래요? 물이 7몰. 그 다음 비휘발성 용질이 3몰. 그럼 여기 표면에 총 입자가 이렇게 10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 3개가 막힌 거예요. 그죠? 원래 10개가 날아갈 수 있는데 3개를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기압이 얼마가 떨어져요? 원래 증기압이 24였는데 24에 얼마가 떨어져요? 10분의 3이 떨어지는 거죠. 원래 10개 다 날아가는 거였는데 10개 중에 3개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증기압 내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증기압 내림은 순수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뭐래요? 용질의 몰분율이죠. 이거 몰분율. 이게 라우레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용액의 증기압력은 어떻게 해요?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증기압 곱하기 X 용매의 몰분율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은 총 10개 중에 3개를 막는 거예요. 그럼 전체 증기압은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증기압 내리면 일단 얼마인가 볼게요. 얼마인가 보면 2.4 곱하기 3만큼의 증기압이 떨어지는 거고, 그죠? 그러면 용매의 증기압은 용액의 증기압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 그래서 요걸 뺀 만큼 여기서 2.4 곱하기 3을 뺀 거, 즉 다시 해서 24 곱하기 얼마예요? 10분의 7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2.4 곱하기 7, 4, 7에 28, 2 올라가고 2, 7에 14, 7에 14, 16.8?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답은 증기압 내림을 물어본 게 아니라 용액의 증기압력을 물어봤으니까 16.8이 되죠. 그냥. 되죠? 자, 전기화학입니다. 자, 서로 다른 이온의 반쪽 반응식이래요. 자, 얘는 환원전이가 플러스 8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이온화 경향이 더 큰 거죠. 그죠? 요 둘의 차이가 바로 뭐예요? 전이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거는 수직선상의 거리예요. 그냥 여기 0.8에서부터 0.76 마이너스 0.76 0.8 이 거리가 바로 뭐라고요? 이 전지의 전이차라는 얘기죠. 15.6인가요? 1.56인가요? 1.56V. 뭐 그냥 그게 답이에요? 끝. 그죠? 그 다음에 20번. 자, 깁스 자유에너지 문제네요. 자, 일정한 온도에서 일어나는 화학의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식이다. 일정한 온도에서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은 거였어요. 자발적으로. 자, 지금 보게 되면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가 이게 0보다 작아야지 자발이잖아요. 그죠? 요건 비자발이고요. 그러니까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비자발이 되려면 델타 G가 플러스면 돼요. 그러면 요 델타 H가 뭐면 돼요? 흡열 반응인 플러스면 되는 거고요. 요 델타 S가 마이너스면 되죠. 얘가 마이너스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럼 요 조건 엔트로피 변화량이 마이너스고 델타 H가 뭐예요? 흡열 반응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어떤 온도에서도 무조건 비자발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찾으란 얘기예요. 일정한 온도에서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조건, 그거 찾으란 얘기죠. 그죠? 이건 절대로 안 일어나죠. 그죠? 자, 이것도 설명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1번. 자, 바닷물 1kg 속에 1리터 속에 이런 물질들이 녹아 있어요. 나트륨, 염화이온,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녹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총 합쳐볼까요? 이거 다 더해보세요. 더하면 몇 몰이 있는 거예요? 2몰이 있는 거죠. 바닷물 1리터 속에 2몰이 있는 거죠. 2몰. 그죠? 그러니까 전체 몰 농도, 그냥 전체 농도로 치게 되면 몇 몰 농도가 돼요? 2몰 농도가 되는 거죠. 2몰 농도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바닷물의 몰랄 농도가 몰 농도와 같대요. 얘가 몇 몰 농도예요? 2몰 농도인데 몰 농도하고 몰랄 농도가 같대요. 이렇게 된대요. 그죠? 근데 몰랄 내림상수가 얼마요? 마이너스 1.86 이렇게 되죠. 1몰랄 농도당 얼마 떨어져요? 1.86도 떨어지죠. 그죠? 근데 얘는 몇 몰랄 농도예요? 2몰랄 농도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게 되면은 2, 6, 12, 7 어느 점이 마이너스 3.72도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너무 쉬운 문제죠. 22번이요. 형식 전화를 묻는 거죠. 형식 전화 어떻게 계산합니까? 최외곽 전자에서 공유 전자, 비공유 전자, 요걸 뺀 거를 형식 전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양 끝에 가운데 있는 질소와 지금 아자이드 이온이에요. N3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의 형식 전화를 구하래요. 얘나 얘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은 얘 최각전자 몇 개요? 5개죠. 근데 이건 공유전자쌍이잖아요. 공유전자쌍이 몇 쌍 있어요? 4쌍이죠. 여기 전자가 총 4쌍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요거 2개는 얘 거고 2개는 얘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갖고 있는 건 총 몇 개요? 요거 4개 중에 2개, 요거 4개 중에 2개. 그러니까 얼마를 빼면 돼요? 이렇게 빼면 되죠. 그럼 얘는 플러스 1이 되죠. 형식 전화가.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5개고요. 요거 비공유전자성 얘 거, 이건 다 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공유전자성 4개 빼고 여기서 몇 개? 2개만 질 거죠. 그죠? 이렇게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되죠. 형식 전화가. 그래서 플러스 1은 마이너스예요. 4번이 답이죠. 23번이요. 명명법. 자, 이게 뭡니까? 케톤이죠. 케톤. 알킬기 사이에 CO 결합이 이게 케톤이죠. 케톤은 끝에다가 온자를 붙이면 돼요. 온. 끝에다 온자를 붙이면 돼요. 탄소가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첫 번째 탄소, 두 번째 탄소, 세 번째 탄소인데 두 번째 탄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케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케톤이 있는 건데 이거는 만약에 세 번째 케톤을 만들려고 해봐요. 그럼 C3, CH2, C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붙으면 케톤이 되려면. 그럼 얘는 케톤이 될 수가 없어요. 케톤은 알킬기, 탄소를 갖고 있는 알킬기와 알킬기 사이에 껴있어야지 이게 케톤이라고요. 그럼 여기에는 케톤이 붙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가 돼? 알데히드가 되잖아요. 이거 CHO가 뭐예요? CHO. 이건 알데히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붙을 수가 없어요. 여기 붙을 수가 없다고요. 탄소가 3개밖에 없으면 여기 가운데밖에 케톤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케톤이 붙는데 1번, 2번, 3번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에는 붙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럼 탄소가 일단 몇 개요? 탄소가 3개잖아요. 3개면 일단은 포화탄화수는 프로페인이죠. 그죠? 프로페인인데 여기는 케톤이 중간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페논, 프로페인에서 프로페논 하면 되죠. 케톤이니까 온자 붙이면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탄소가 여러 개다, 여러 개 더 많다, 더 많으면은 케톤 탄소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럼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여기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번호를 매겨야죠. 그죠? 근데 이건 번호를 매길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끝에 못 붙으니까. 그래서 프로판온 그냥 독일어를 읽읍시다. 프로판온 이렇게 읽으면 되죠.
2번이 답이죠. 자, 24번. 24번에 평형상 수식 그랬어요. ENOCl ENO 플러스 Cl2. 자, 이거 평형상 수식 어떻게 씁니까? 반응물이 NOCl 요거의 제곱, NO의 제곱, Cl2. 자, 평형상 수식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기체에 관해서는 이 끝에 보세요. 전부 뭐예요? 기체죠. 기체죠? 기체인 경우에는 우리 배웠죠. 부분 압력이 바로 농도비와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분 압력을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부분 압력 누구요? 얘 부분 압력 뭐라고 써 있어요? P NOCl 얘 부분 압력. 그다음에 여기 P NO PCl2의 부분 압력. 이렇게 해서 평형상수를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죠. 자, 이번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제일 복잡했던 게 이 문제일 거예요. 자, 이 문제요. 자, 다음은 탄화수소가 있어요. 탄화수소 X와 Y가 있어요. 자, 탄화수소 X와 Y는 말 그대로 탄화수소예요. 탄소하고 수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연소시켰을 때 탄화수소의 질량과 생성된 물질의 총 몰수 간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자, X나 Y를 갖다가 전부 몇 g을 태웠을 때 6g을 태웠어요. 6g을 태웠을 때 생성물 총 몰수 완전 연소를 시킨 거예요. 그럼 생성물의 총 몰수가 생성물의 여기 생성된 물질의 총 몰수라고 난 거예요. 반응물 남은 건 신경 안 쓰고요. 그게 1몰. 얘는 6g 태웠을 때 4분의 3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반응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X는 이렇게 생겼다고 쓸게요. CXHY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탄소와 수소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산소랑 반응을 해요. 산소랑 반응해서 완전 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 몇 개가 나오냐면요. CO2가 X개만큼 나오겠죠. 그럼 물은 얼마큼 나와요? 물은 2분의 Y개만큼 나와요. H2O. 왜? 수소수가 Y인데 2분의 Y 해야지 여기 2 있으니까 Y개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럼 질량이 지금 현재 몇 g을 태웠대요? X의 경우 6g을 태웠대요. 6g. 자, 그러면은 요 탄소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12죠. 12. 12 곱하기 요거 X 더하기 요거는 질량이 얼마? 1이죠. 1 곱하기 Y. 요게 몇 g이라고요? 6g이라는 얘기죠. 여기에는 몇 몰이 나왔다고요? 생성된 6g을 태웠을 때 몇 몰이 나왔다고요? 얘하고 얘 합한 게 몇 몰이에요? 1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X 더하기 2분의 Y가 몇 몰이다? 1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Y도 똑같아요. Y도 얘는 CaHB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얘도 산소랑 반응하면 결과는 똑같아요. 그죠? 이산화탄소가 A몰, 물이 2분의 B몰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똑같이 얘도 12A 더하기 B는 6g이 되는 거고요. A 플러스 2분의 B는 얼마가 돼요? 4분의 3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 할게요. 2x 플러스 y로 할게요. 2x 플러스 y는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10x는 4, x는 0.4, y는 여기다 0.4를 집어넣으면 0.8 넘어가면은 1.2 이렇게 나왔죠. 하나. 그죠? 여기도요. 2a 플러스 b는 2배 했죠. 2분의 3. 2배 더 합시다. 3, 2, 4. 그럼 위에도 2배 할게요. 여기도 2, 24, 12. 빼면은 20a. 20a는 9. 그죠? a는 0.45인가? 그죠? b는 0.45, 0.45, 9, 9, 1.8. 그러면은 1.2, 그럼 0.6 이렇게 되죠?
자, 그럼 x와 yb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3이잖아요. 1대 3. 여기는 얼마요? 3대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 실험식은 CH3가 되고요. 얘는 C3H4 이렇게 되는 거죠. 실험식 양비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X의 실험식 양은 얼마가 돼요? X의 실험식 양은 15가 되는 거고요. Y의 실험식 양은 요게 36, 40 이렇게 되죠. 40. 5로 나눠볼까요? 5, 3, 5,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연립방정식 세워서 푸는 건데 맨 마지막에 이거 정상적으로 낸 거예요. 맨 마지막 문제 제일 어렵게. 왜 쉬운 거 시간 없어서 못 풀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시간 없어서 못 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화학 정리 끝내겠습니다.